아무런 증상은 없었어요. 지방간에 대해서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경우는 무증상이 증상입니다. 간이 망가져도 우리는 모릅니다. 곧 간경화로 될 거예요. 간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중풍이 온다거나 심근경색이 온다거나. 좀 많이 충격이었어요. 마음이 엄청 착잡했어요. 체중을 건강한 범위 내로 가지고 와요. 살찐 간에서 지방을 뺄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법. 1.5kg 이상을 빼는 건 오히려 더 간을 나쁘게 한다. 여러분들 지금 무릎이 다 안 좋으시잖아요. 무릎 아픈 분들을 위한 맞춤 운동 솔루션. 새하얀 게 확실히 빠졌어요. 그것도 확실히 후퇴를 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신청을 안 했다면 강경변으로 갔을 것 같은 다시 태어난 그런 느낌? 충청북도 보은군. 오늘의 귀하신 몸은 이곳에 있습니다. 한우 190마리를 키우고 있는 충환님. 아침 7시부터 송아지 밥 주느라 충환님네 가족이 총출동했는데요. 이분이 혹시 충환님? 아닙니다. 아드님이시고요. 혹시 충환님? 아닙니다. 남편분이시고요. 위풍당당한 송아지 엄마. 아들아, 일단 여기다 걸으면 안 될까? 아, 거기서? 바로 이분이 지방간 때문에 고민 많은 김충환님입니다. 저는 지방간을 절실하게 치료하고 싶은 59세의 김충환입니다. 김충환 씨 남편 되는 64세 홍순강입니다. 피검사를 하라고 해서 한 결과 간 수치가 높다, 간에 불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왜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는 제가 질문할 생각을 못했어요. 간에 지방이 꼈다라고만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거든요. 지방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전체 간세포 중에서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간세포가 5%를 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이게 정상간의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색깔은 암적색을 띠고 있고 표면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매끄럽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지방간인데요. 자, 이건 지방간의 모습인데요. 지방은 보통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이 많이 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간 자체가 노랗게 변합니다. 무엇보다도 없던 지방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간의 크기도 조금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술을 안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지방간은 저는 술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을 알고 있었는데 저는 술을 안 먹었는데도 지방간이 생겼다고 해서 흔히 지방간은 알코올 섭취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죠. 속 키우느라 술 먹을 시간도 없는 충환님이 왜 지방간일까요? 크게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게 지방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도 몸에 과량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것이 적절한 시기에 소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방이 간에 쌓이게 되는 지방간이 생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포도당으로 전환돼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음식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바뀌어 쌓이게 되는데요. 먼저 피부 아래 피하 지방을 만들고요. 남은 지방은 내장 지방이 돼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은 지방 세포는 내장이 아닌 간에 쌓여 지방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방간 환자의 94%는 술을 마시지 않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알코올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간 이식의 주요 원인 중 2번째를 차지합니다. 총아님네 점심 식사. 오늘 메뉴는 짜장, 짬뽕, 탕수육입니다. 송아지를 돌보다 이렇게 축사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좀 남겼습니다. 집에서든 밖에서든 옛날에 아프기 전에는 입맛에 당기면 끝장
끝장 봐요. 아까워서 못 남기는 거지. 다 먹는 거지. 탕수육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제 이거 다 하나를 먹어야지. 시키면 무조건 다 먹어야 되는 거죠. 많이 먹었죠. 1등은 목살이고요. 2등은 닭도리탕. 밀가루. 밀가루 먹었죠. 빵. 그러니까 한 10개가 있다 하면은 나는 하나 먹고 식구가 9개 다 먹죠. 빵도 마찬가지예요. 한 6개 사오면은 하나는 내가 먹고 5개는 식구가 먹고. 충환님도 20대까지는 키 170에 50kg대의 모델 뺨치는 몸매였다는데요. 결혼 후 몸무게 역전. 67. 난리 났네. 충환님은요? 90kg가 아니네요. 93kg면은 1kg가 빠졌네. 1kg 감량해서 93kg입니다. 그래도 더 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뺄까요? 하지만 마음과 달리 몸은 천근만근. 이상하게 잘 먹고 잘 자는데도 항상 피로합니다. 그게 다 지방간 때문인 것 같아 걱정된다는데요. 사람이 조금 무기력하고 쉽게 피로감을 느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뭐 하다 보면 이 체력이 빨리 소진되는 것 같은 느낌? 외출했다 들어오면은 피곤하다 하면서 자꾸 누워요. 그냥 힘들다고 하니까 쉬어 이렇게 하고 혼자 가요. 그래서 제가 더 지방간이 꼈나요? 아닙니다. 황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간 때문에 피로를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다수의 경우는 무증상이 증상입니다. 보통 피로하다는 것은 워낙에 비특이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지방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상황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증상을 따지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면 이미 늦는다는 것. 지방간을 방치하면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 지방간염으로 진행되고 간이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와 간경변증 그리고 간암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총아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 수치를 보기 위한 혈액 검사는 물론이고 지방간의 진행 정도를 보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초음파 촬영을 하면 지방간이 심할수록 간이 하얗게 보입니다. 김춘하님 들어오십시오. 네. 일단 저희가 가져오신 뭐 영상 이런 거 충분히 다 봤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간경화란 말 들어보셨죠? 네. 근데 간경화는 간경변증, 간경변, 간경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은 간경변증이란 말로 그냥 거의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이 됐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일단 결과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방간 정도를 보면은 상, 중, 하로 쳤을 때 상급에 속해요. 상급. 상급이니까 이거 보면은 이게 너무 하얘가지고요. 간에 정상적으로 보여야 될 혈관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중하에서 상급이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네네. 이렇게 하시고. 생각보다 지방간이 심각합니다. 초음파로 봤을 때 건강한 간은 어두운 회색인데요. 중환님의 간은 한눈에 봐도 하얗습니다. 간세포 중 3분의 2 이상이 지방인 중증 지방간. 이 CAP라는 수치가 있는데 CAP가 300 정도면은 상당히 심각한 지방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엔 혈액 검사에서 나온 간 수치. 자, 그리고 간 수치가 이렇게 있는데 40을 기준으로 보통 봐요. 그런데 지금 48에 65예요. AST, ALT가. 그렇기 때문에 지방 간염이 같이 있는 거야. 지방 간 플러스 간염이 있는 거예요. 이 본인의 간을 조직 검사를 딱 해보면요. 염증 세포가 드글드글하게 있을 거예요. 간 수치는 간세포 안에 있는 AST, ALT라고 불리는 효소의 혈중 농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효소들은 원래 간세포 안에 있기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간세포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간에 불났다고 해가지고 제가 겁을 엄청 먹었거든요. 간에 불났다는 표현은 염증이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화염할 때 그 염증 있잖아요. 그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본인은 지방간도 있고 간 수치도 높기 때문에 간염도 있고 그걸 지방 간염이라고 하는 거야. 합쳐가지고. 자, 우리가 숫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9.5라는 수치가 있는데 네. 이게 13 정도가 되면은 간경화라고 얘기해요. 충격입니다. 간 경병증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지금 13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간경변증까지는 안 갔지만 간경화까지는 안 갔지만 이게 조금만 넘게 되면은 곧 간경화로 될 거예요. 따라서 이제부터 간 경변증이란 뭘까요? 간경변증은 한마디로 간이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성 간염이 돼서 이제 간에 어떤 계속 손상이 되게 되면은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간에 흉터가 지게 됩니다. 근데 보통 흉터가 지게 될 때 우리가 섬유 조직으로 이 흉터가 채워지게 돼요. 보시다시피 일단 색깔도 굉장히 아까보다는 신선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거칠거칠합니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작은 어떤 결절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마치 자갈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이 울퉁불퉁하게 변하게 됩니다. 간 경변증으로 이르게 되면은 간암이 발생할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도 당연히 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낮 12시에 사무실로 출근하는 진성님. 지금 12시인데 지금 출근하세요? 출근은 아니에요. 출근은 아니지만 일을 보고 오전에 일 보고 미팅도 좀 많이 다녀보고 지금은 오는 중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 점심 먹으러 간 모양인데요. 진성님 책상은 바로 이곳. 무려 이 회사 대표님이십니다. 사무실에 오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급한 업무들을 처리하는데요. 월요일날 다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점심은 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성님 혹시 네. 점심은 안 드세요? 네, 점심은 잘 안 먹습니다. 오늘 아침은요? 아침은 안 먹은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우와. 배고픔을 제가 잘 몰라요. 저는 또 간식을 안 먹어요. 뭐 음료수나 과자 같은 것도 절대 안 먹습니다. 근데 좀 살이 많이 쪘죠? 키는 173이고요. 몸무게는 86kg 나갑니다. 어느 순간에 83kg가 되고 85kg가 넘은 게 재작년부터. 술 많이 먹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술 먹으면 이제 안주도 먹고 하니까 그래서 좀 찌지 않았나. 퇴근 후 진성님의 첫 식사 시간. 아빠 짠. 반가워. 오늘은 세상 편한 술 친구 2명과 한잔합니다.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는데 한 끼도 안 먹었다고? 술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맛있지. 너무 맛있어. 칼로리가 들어간다는 건. 종일 굶다가 먹는 술과 안주는 천상의 맛이라는데요. 이런 술 모임이 일주일 내내 이어질 때도 있답니다. 야, 내가 왜 지방간 수치가 높을까? 뭐 때문에? 아이 또 사업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지 뭐. 웃을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술 한 잔 먹으면 웃을 수 있어요. 저한테 술은 사업의 파트너? 왜냐면 술을 먹으면서 그 힘들었던 걸 다 이겨냈던 것 같아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소주 기준으로 정말 마음 놓고 마셨을 때는 한 8병까지 마셔본 적이 있어요. 뭐 물어보려고 전화하면은 이제 다 약속 있다, 모임이다, 예, 술 드신다, 술 중독. 술 중독. 술 중독. 맞습니다. 술 중독.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모양을 보고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다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결국 환자분께 얼마나 술을 드시는지를 물어보고서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남자의 경우에 소주로 환산했을 때 보통 16% 정도 되죠. 그 알코올 도수가. 그러면은 보통 남자는 주당 4.5병, 여자는 3병을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간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술을 끊어야죠. 말도 안 돼.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알코올성 지방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술 자체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금주를 하게 되면 보통 6에서 8주 정도부터 지방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3, 4개월 이상 금주를 하게 되면은 알코올로 인한 지방간은 거의 해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술 끊으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간경화 아니 이간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가 술이라고 한다면 노력은 해볼 것 같아요. 술이 주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자신은. 어떻게 해요? 없어질 것 같냐? 살 빼. 이씨. 내 지방간이 술 때문은 아닐 거라 스스로 생각하며 오늘도 달립니다. 소주 한 3병 정도 마실 것 같아요. 어차피 병 땄으면 다 먹을 거 아니야. 아까워서 먹죠. 술은 아까워요.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몸을 챙길 나이가 됐지만 건강하게 사는 법은 잘 모릅니다. 2개. 간을 위해 큰 결심을 한 진성님. 오랫동안 방치한 지방간이 너무 나빠지지 않았길 바랄 뿐인데요. 원래는 이 간이 약간 회색, 조금 어두운 회색이 돼야 맞는데 정진성님 같은 경우는 밝은 회색이죠. 이 정도가 심해지면은 아예 새하얘지는 거고, 이런 거를 대략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상, 중하로 쳤을 때 중간 단계의 지방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설마 했는데 그새 지방간이 심해졌습니다. 건강한 간보다 진성님 간은 하얗게 보이는데요. 간세포 중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지방인 중등도 지방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간을 냅두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은 우리 혈액 검사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간 수치도 보통은 46에 35인데 40이 넘으면은 일단 염증이 있다라고 봅니다. 간에 미세 하나만. 실제로 이런 분들은 조직 검사를 하면은 간에 염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술인데, 네. 술을 아주 많이 먹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술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주는 물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술과 삼겹살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일 굶다가 한꺼번에 술과 고칼로리 안주로 배를 채우는 진성님은 술만 지방간의 원인이 아니고요. 술과 안주 둘 다 간을 살찌게 합니다. 지금 본인의 원인은 술로 인한 거가 일부, 살찐 게 네. 일부예요. 네네네네. 술은 그리고 오늘 간 스캔을 하셨죠, 그죠? 네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지금의 정확한 명칭은 간경변증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이것을 간경화라고 했는데 들어는 보셨죠? 네네네네. 듣기만 해도 무서운 간경변증. 4.7. 이게 13 정도가 되면 간경화가 되는 거예요. 간경변증, 간경화 되는 건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가랑비에 어떤 일을 만들지는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고, 그러면 간경화가 되면 뭔 일이 생기냐? 첫 번째는 간암이 잘 생깁니다. 간암이 잘 생겨요. 두 번째는 중풍이 온다거나 심근경색이 온다거나,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위험인자와 지방간이 생기는 위험인자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습관병, 예전에는 이것을 성인병이라고 했었습니다. 생활습관병 자체가 지방간도 유발할 수가 있고 당뇨도 유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뇌졸중이라든가 심장질환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혈압 약, 고지혈증 약처럼 지방간을 치료하는 약은 없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간 치료에 입증된 약 자체가 없습니다. 지방간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약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은 한참 남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지방간을 호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방간에서 간암까지 13년 동안 간 질환을 치료, 연구한 소화기내과 김범경 교수가 지방간 솔루션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간에서 지방을 빼고 여러분들의 간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간에 기별이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간에 기별이 오려면은 지방이 빠지기 시작하는 그 체중 감량의 범위가 자기 체중의 5%를 뺐을 때 얘기해요. 자기 체중의 7%를 빼기 시작하면은 지방도 좋아지고 같이 엉겨 있는 염증 세포도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얼만큼의 속도로 빼야 되느냐? 저희 이 프로그램이 3주 솔루션이거든요. 3주 동안 얼마 뺐으면 좋겠어요? 저는 술을 안 마시면 한 4kg 정도는 빼지 않을까. 한 3kg?
4kg 아주 좋고 3kg 다 좋아요. 연구된 게 아무리 급해도 일주일에 1.5kg 이상을 빼는 건 오히려 더 간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kg 빼는 거는 1kg까지는 좋다는 얘기죠. 정상적으로 예. 예. 아. 그래서 우리는 먹는 습관에서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를 적게 먹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때문에 500칼로리가 얼마나 되는 걸까요? 구내식당 식판에 나오는 한 끼 식사가 보통 700에서 800칼로리입니다. 여기서 하루에 500칼로리를 줄이려면 간식은 끊고 몇 끼 밥을 3분의 1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요 밥 한 공기가 대략 300칼로리 정도예요. 300칼로리 정도.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300칼로리를 계산해서 맞춘 거고요. 고기잖아요. 이게 100g 정도 돼요. 100g 정도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숫조각인데 실제로 이거 굽다 보면은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적어져요. 별로 양이. 먹지도 않았는데 네. 벌써 이렇게 먹은 것 같은 거예요. 치킨 이 두 조각이 또 300칼로리예요. 두 조각이. 죄송해요. 전 3조각 먹었어요. 한 끼에. 햄버거는 이종 반 개인데 빅맥버거로 먹으면은 더 적게 먹어야겠죠. 300칼로리에 해당하는 음식의 양은 대략 이만큼입니다. 소고기, 삼겹살, 만두, 김치전, 피자, 짜장면, 치킨, 고구마, 햄버거. 생각보다 양이 적죠. 기본적으로 운동선수가 아닌 다음에야 오로지 운동만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생각외로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물을 먹어도 살이 찐다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혹시나 물 먹는 하마가 아닌 다음에야 물 먹는다고 살이 찌지는 않아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술 한 병이 네. 그 열량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충 그냥 찍어보시죠. 한 500칼로리? 소주 한 병 정도는 거의 근사하게 맞추셨어요. 벌써 600칼로리 정도 되는데 벌써 2병 마셨잖아요. 그러면 술만으로 1200을 드신 거예요. 이걸 그냥 4개를 그냥 순삭하신 겁니다. 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제가 이렇게 식사가 이렇게 뭐 시간이 불규칙하다거나 그 뭐 식사 양이 불규칙하다든가 뭐 이러거든요. 세 번째 주인공 도아님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걸로 신청하고 어제 다 이루어졌어요. 무려 25년 동안 지방간을 앓고 있다는 도아님. 사무실에서도 배달 음식보다 주로 집밥을 차려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드시면 배고플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쌤이고 센터타임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먹는 거예요. 부모님이 제일 조금 드세요? 네, 제일 조금 드세요. 그런데 밥 숟가락을 놓자마자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도아님. 식사만 하면 피곤하시네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피로감을 견딜 수가 없다는데요. 특히 밥을 먹으면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낮잠을 자야 한답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 일을 하다가 저기 갈 기력도 없어서 그냥 바닥에서 자고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밤에 깜깜해서 일어나 보니까 7시 막 넘고 8시 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바닥에서 그냥 너무 피곤해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피로는 간 때문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하, 이 정도면 정말 간 때문 아닐까요? 간 때문에 피로를 느낀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간 경변증이 된 상태에서도 간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는 그때는 그 간 자체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려면 상당히 심해야 돼요. 간 경변 중에서도 굉장히 심해져야 돼요. 그럼 나는 왜 그럴까? 저는 이제 나는 너무 간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피곤해. 그리고 술도 못 먹어. 나는 찌껏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나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뭐 갱년기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운동 부족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특히 근육량도 많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드시는 식단을 보면은 단백질류가 거의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 저녁을 먹는다는 도아님. 저녁에는 뭘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아, 정말 단백질은 전혀 없이 풀만 드시네요. 도아님에게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30대 중반에는 지금보다 더 안 먹어서 마른 몸이었는데 그때 지방간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0대 중반쯤에 병원에서 그 정밀 뭐 이렇게 건강 검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방간으로 나왔어요. 왜 내가 지방간이지? 그때 그 몸무게도 한 뭐 46kg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때였어요. 그런데 왜 지방간이었을까요? 궁금해요. 지방간 환자의 80% 정도는 대부분 비만합니다. 하지만 20% 정도 같은 경우는 비만하지 않고도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무게라는 것은 지방과 근육이 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전체 지방간 환자의 20% 정도는 이런 마른 지방간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방간에 좋다는 약이 궁금한데요. 간에 좋다, 지방간이고 뭐 이런 데 좋다고 해가지고 사온 약이거든요. 그러고 보니 진성님도 밥은 안 먹어도 간장약은 꼭 챙겨 드시던데요. 진성님 지금 드신 건 뭐예요? 아, 네. 그냥 간에 좋다는 건강식품 좀 먹고 있습니다. 요걸 먹음으로 인해서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간 영양제가 정말 효과가 있나요? 세모입니다. 지방간 자체를 좋아지게 하는 효과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간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것이 간 세포가 손상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때 간 세포의 재생이라든가 회복을 돕는 간접적인 역할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방간을 좋게 하는 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밤 9시. 문제는 밤이 되면 종종 찾아오는 폭식입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으로 마음을 달래곤 한다는데요. 그럴 땐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자꾸 꺼내 먹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그래야 되는지는 알지만 약간 불안해요. 그럼 불안하면 뭘 먹어요. 스트레스 받은 날은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9시서부터 거의 1시까지 그러는 것 같아요. 냉장고에 있는 걸 막 다 뒤져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거 막 먹어요. 그리고 막 목까지 이게 딱 찼어요. 음식이. 거기서 멈춰요. 근데 토하기 전까지. 너무 찌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반발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어느 순간 입이 터진다고 그러죠? 속된 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 라면 끓여 먹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이어트란 뜻은 체중 감량이라는 뜻이 아니라 식단을 건강하게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면은 체중 감량이랑 동일한 용어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는 원래 뜻이 식단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식단을 잘 챙겨 먹는 것, 즉 건강하게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곁들여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어떤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아님의 지방간은 어떨까요? 키가 160인데 지금 몸무게가 65kg 정도 나왔어요. 어쨌건 지금 과체중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과체중인 상태에서 더 주의하게 볼 게 있는데 근육량은 너무 적어요. 그럼 그걸 누가 채우고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이 채우고 있죠. 다행히도 오늘 초음파를 봤는데 제가 보기엔 지방간이 상중하라고 치면 약간 하급 정도, 심하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다행히 경증 지방간. 그런데도 25년 동안 지방간이 사라지지 않는 건 잘못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근육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들어온 이 영양분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켜요. 다 어디로 가요? 일부는 뱃살로, 일부는 간으로. 근육량을 키워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근육을 키우려면 첫 번째, 일단은 운동을 해야겠죠. 두 번째, 운동을 한 다음에 근육이 자랄 수 있게끔 단백질을 먹어줘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육이 성장하는 과정은 운동을 하잖아요. 뭘 들거나 하면은 근육에 미세한 상처가 나요.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크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났는데 원료가 있어야 공장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원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있는 근육만 깎아먹는 거예요. 따라서 잘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지중해 식단이라고 요새 또 많이 뜨잖아요. 지중해 식단이 별게 아닙니다. 지중해 식단이 솔직히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통곡물을 먹는 경우, 즉 정제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선 같은 거를 많이 먹게 됩니다. 생선 같은 걸 많이 먹음으로써 이제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고요. 지중해
흑역사의 가장 큰 특징은 좋은 지방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올리브유라든가 생선으로부터 통해 얻을 수 있는 좋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롭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주시는 대로 100% 한번 해보겠습니다. 술을 한번 끊어보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어금니를 꽉 깨물고라도 진짜 요번에는 제 지방간을 한번 싹 청소를 해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줄여야죠. 안 줄이면 죽는데 줄일 거예요.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게 궁금해서라도 꼭 할 거예요. 간에 낀 지방을 없애기 위해 앉아서도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관절에 부담 없는 운동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근력을 한번 평가해 볼 거예요. 한발서기를 할 거예요. 한발서기를 할 건데 무릎이 고관절 높이까지 올라가야 돼요. 자, 들게 되면 어디예요? 엉덩이, 허벅지, 다리, 복부 이런 쪽에 힘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발로 서는 게 쉽지 않네요. 들고 있다 쓰러지게 생겼는데. 그 상태에서 눈을 감고 몇 초 동안 버틸 수 있는지를 마이 체크할 갓. 거예요. 자, 들고요. 시작. 하나, 둘, 셋, 저도 해봐야겠는데요. 넷. 자, 반대쪽 다리도 한번 버텨볼게요. 왼발 들어주십시오. 자, 왼발 들고 하나, 둘, 아이고 셋, 아이고. 넷, 다섯. 눈 감으셔야 돼요. 여섯. 눈 감아야 돼요. 눈 감으면 균형 잡기가 더 힘들긴 하죠. 아홉. 네. 이게 먼저 30초를 버티게 되면은 20대. 그다음에 25초 버티면 30대. 그리고 20초를 버티면 40대. 그다음에 15초면 50대. 그리고 10초 이하면은 60대입니다. 10초 버티기도 힘든 귀하신 몸,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무릎이 고관절 위치까지 올라와서 버틸 수 있도록 연습을 하루에 꼭 5번씩 하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 자체는 체지방을 감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은 지방간 운동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근력 운동을 왜 해야 되냐?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량이 증가하죠. 그러면 기초 대사율도 늘어나게 됩니다. 근육량이 있는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큰 지방 연소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무릎이 다 안 좋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기 되게 힘든 상태예요. 그 운동하다가 이게 무릎이 이제 아프게 됐어요. 운동하고 싶어도 관절이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등산을 하면서 무릎에 좀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참여자 3분 모두 무릎 통증을 호소했는데요. 지금 무릎이 아파서 제가 걷기를 좀 해도 될까 말까. 그래서 제가 앉아서 걸을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왔습니다. 앉아서 엉덩이를 걸을 거예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앉아서 걷는다니 와, 신통한데요. 앉은 상태에서 걸을 거예요. 어떻게? 엉덩이를 앞으로 내밀면서 걸을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잘 걷죠. 뒤로도 걸을 수 있어요.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먼저 경주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자, 앉은 상태에서 허리 세우시고요. 복부 아래 힘 꽉 주시고. 자, 팔짱 낀 상태에서 시선 높게. 자, 갑니다. 준비, 시작! 둘, 셋, 넷. 엉덩이 걷기는 하체와 복부 근육을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인데요. 둘, 셋, 넷. 1등, 둘, 셋, 넷. 하나, 둘, 2등, 3등. 서서 걷기보단 훨씬 힘듭니다. 100m 전력 질주 하신 거 하죠? 땀나요. 네. 이거 했는데. 맞습니다. 어디 힘이 들어가시나요? 허벅지도 그렇고 엉덩이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팔도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혹시 다리 저리거나 그러신 분 있나요? 좀 저리는데요. 살짝 저리긴 있어요. 저림이 심해진다 그러면은 다리를 좀 더 구부리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네네. 네. 실내에서도 충분하게 걸을 수 있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자, 걸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걸어요. 대부분 다리를 끌고 나가듯이 맞아요. 걸은 분이 많아요. 실제로 내가 많이 걷기만 해서는 유산소가 되지 않습니다. 걷는 거는 그냥 일상생활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복폭을 늘리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높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다리를 하나, 높게 들며 제자리 걷기를 하면 무릎 관절에 큰 부담 없이 운동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이어서 걸을 때 우리가 몸을 비틀어 줄 겁니다. 그러면 복부 근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활성화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너무 잘하는데요? 20개. 걷기만 하는 시작. 것보다 이렇게 하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두 가지를 다 해야 간 속의 지방을 더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여섯, 일곱. 제자리 걷기 하면서 다리를 높게 들어오게 되면은 허리 골반을 고정하는 힘, 그리고 다리를 끌어올렸을 때 허벅지 근육 힘, 그리고 선 다리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힘, 이렇게 골고루 근육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체를 비틀게 되면서 우리 복부의 근육 또한 같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서 지방간을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솔루션 17일째 되는 날, 충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남편분은 송아지 젖을 먹이고 계시네요. 충환님은 어디 계세요? 아, 충환님은 축사에서 한 발로 서서 버티기 운동 중이시네요. 한 발로는 몇 초도 서 있지 못했는데 그새 다리에 근력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5초 안에 쓰러지고 그랬는데 좀 하다 보니까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많이 가야 9초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40초? 그렇게까지 가요. 와인 오프너? 이거? 하나, 둘. 당신 또 같이 해봐, 여보. 와인 오프너 운동은 근력을 키우고 전신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중증 지방간에 간 경변증, 경고까지 받은 충환님. 열심히 솔루션을 실천 중입니다. 5, 6, 7, 8.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들 덕분에 오히려 무릎 통증도 완화됐다고 하네요. 지방 간을 없애버려야 되잖아. 지방을 없애야 되니까 청소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날마다 몸무게 확인은 기본. 얼마나 빠졌을까? 와, 90kg네. 3kg 빠졌네. 와, 오, 많이 빠졌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얼마나 빠지신 거예요? 거의 한 30kg 정도. 아니, 3kg. 3kg 정도. 아이고, 30kg 못해요. 홀쭉이 될 뻔했네. 남편이 빨리 재보자고 난리예요. 살 빠졌나 안 빠졌나? 야, 확인해야죠. 예전엔 축사에서 일하다 기름지고 달고 짠 배달 음식을 주로 시켜 먹었었는데요. 저는 2분의 1 공기. 요새는 무조건 집밥입니다. 남편분은 푸짐하게, 충환님은 접시에 소량만 따로 담아 드신다네요. 야채를 오래 씹으면 한 접시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포만감을 느끼고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채소를 먼저 먹는 채소 먼저 식사법을 실천 중인데요. 그냥 있을 때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많이 갖다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제가 먹을 것만 먹다 보니까 포만감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제가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밥을 먹는데 다른 거 먹어서 배가 부르면 탄수화물을 덜 먹게 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하루 식사량과 운동량을 일기장에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20회 사진으로 다 찍어서 요렇게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먹고 있어요. 진성님과 도화님도 지방간을 없애기 위해 잘 먹는 다이어트와 앉아서도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과연 3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솔루션 되게 잘 하셨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좀 많은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과가 살짝 기대되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노력 많이 하신 거 대단하십니다. 이 짧은 시기에 거의 한 4kg를 빼셨잖아요. 골격근량은 400g이 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체지방률 자체가 많이 빠졌습니다. 제 간 상태가 좀 호전이 됐나요? 일단 위에 있는 게 녹색이 CAP라는 점수예요. 네. 이게 우리가 얘기하면 지방간이 심하다는 건데요. 지금 263으로 한 40 정도가 좋아졌어요. 오,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CAP가 302에서 263으로 뚝 떨어졌네요. 이게 심하다고 쳤으면 이건 중간 단계. 상중하에서 상급에서 중급으로 좋아진 거고요. 초음파에서 하얗게 보이던 간이 회색에 가까워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 경화를 나타내는 이 지표가 보통 이게 11 정도 또는 이제 보고에 따라서는 13 정도가 높으면 이제 간 경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9.5면 이제 거의 근접해 있는 거죠. 이제 그것도 확실히 후퇴를 했습니다. 9.5에서 8.3. 확실히 많은 경우에는 이제 약을 처방하게 되죠. 네. 간을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신청을 안 했다면 경비원으로 갔을 것 같은?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침 이거를 알게 돼서 이거를 신청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다시 태어난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도하님입니다. 잘 지키셨어요? 네, 거의 잘 그 단백질 섭취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못 먹을 때는 계란이라도 먹었고요. 닭가슴살 뭐 그렇게 먹었고. 도하님은 단백질 섭취를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렇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막 살이 많이 찌거나 더 지방이 늘거나 할 줄 알았는데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 솔루션 하면서 정말 달라진 거는 진짜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운동하시니까 그래요. 네, 운동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아주 객관적인 좋은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지방간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이 CAP라고 하는 이 수치가 이제 지방간이 있다는 걸 그 뜻인데 248이 221로 좋아졌다. 네.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폭식, 야식 없어졌어요. 솔루션 동안 내 평생에 가장 잘 먹었거든요, 세 끼를. 근데 사실 몸무게가 그렇게 늘지는 않았잖아요. 기쁘죠. 그래 얼굴이 밝잖아요. 기쁘죠. 네. 종일 굶다가 저녁이 되면 술과 안주로 고된 하루를 달랬던 진성님. 금주는 원래 술 좀 그때 뭐 네. 입에도 안 됐습니다. 네, 좀 참기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네네. 건배는 해요. 건배는 하자고. 아니야. 진성님은 3주 동안 술을 한 잔도 먹지 않고 철저하게 금주를 실천했는데요. 물이 맛있다. 간 스캔한 거 좀 보겠습니다. 간 스캔하신 거 봤는데 288, 246으로 좋아졌다. 네. 금주 효과가 확실하네요. 근데 이 정도면은 하 정도로 좀 좋아지신 거예요. 네. 이 정도. 40이 좋아진 거니까. 단계가 하로 떨어진 네, 그렇죠. 예, 예. CAP가 288에서 246으로 중등도에서 경증 지방간이 됐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지난번에 하셨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진을 놓고 보면은 이 확실히 하얀 정도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3주 만에 간이 이렇게 변하다니.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잖아요. 한 3주 동안 운동하고 음식 조절만 했는데 간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저의 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 당뇨 초기인 분들 중 연속 혈당 측정 기록, 혈당 잡기에 도전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나의 건강 플랜을 세우고 싶으신 50, 60대 분들을 모십니다. 암, 뇌질환, 심장혈관 질환 및 치매 가족력으로 유전자 검사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을 기다립니다. 아토피가 시간을 다 빼앗았던 것 같아요. 잠자도 안 일어났으면 할 정도로 괴롭습니다. 피부염을 좀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은 치료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정보가 문제돼 있으니까 답답하죠. 여기에 들어간 식품 첨가물 다르고 안으로 들어왔다가 살짝 내밀고 몸을 상체를 이제 뒤로 젖혀주세요. 바르시면 훨씬 좀 나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면먼지, 손먼지,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분비물 등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몰랐던 걸 너무 많이 배웠고 아주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건강 가전의 명가 오쿠에서 올스텐 두유 제조기를 드립니다.